김씨 들어와. 안녕하세요. 노가다 김씨입니다. 자, 지금 뻑가만 신난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친구끼리의 추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싸움이라는 게 추한 거고 이렇게 된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이왕 싸우게 된 거 이겨야 하니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어제 맞짱맨님의 폭로 영상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마사지 업소에 빠져 그렇게 퇴폐 마사지에 빠지게 돼요. 윽튜브가 잡고 있던 저의 약점은 제가 유흥 생활을 많이 즐겼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다녔던 윽튜브는 여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윽튜브는 수위 진상이었습니다. 윽튜브는 건모형에게 뭐라 하지마. 그 술만 조금 먹으면 대가리 빨개져가지고 진상지 피곤해서 원. 보통 술 안 먹고 달리지만 자세한 것은 윽튜브에게 물어보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저는 여자친구가 있고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맞짱맨은 자기 여자친구가 누구라고 말한 적도 없죠. 둘이 같이 유흥을 즐겼더라면 그게 과연 제가 약점을 잡고 있던 걸까요? 그랬으면 오히려 맞짱맨이 저걸 가지고 저를 협박했겠죠. 저는 맞짱맨에게 약점 잡힌 게 없습니다. 저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술, 담배, 섹스 모든 문제에서 깨끗합니다. 술을 마시고 업소에 가서 진상을 부렸다? 어느 업소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같이 갔으면 시간, 장소 뭐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랑 나눈 대화라도 있겠죠. 통화 녹음도 좋고 뭣도 좋으니 공개 좀 해보세요. 공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고소합니다. 왜냐?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으니까요. 만약 공개한다면 그건 주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고소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고소 안 당해봤죠?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몰라도 저에 대해 말할 때는 걸려요. 왜냐면 난 너가 누군지 아니까. 최근에 검찰에서 윽튜브라는 명칭에 대해 특정성 인정한 거 아시죠? 업소에 갔다는 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제 건전한 생활에 대해서는 증언해줄 사람이 끝없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업소에 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님 나랑 술을 마셔본 적이 있긴 하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제가 한 번이라도 맞짱맨이랑 그런 곳을 갔다면 이런 걸 어떻게 폭로하겠습니까?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만 아가리 하시고 썰 좀 풀어주세요. 일단 제일 센 거부터 풀어볼게요. 다른 건 좀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부터 좀 풀어야 사람들이 이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맞짱맨이 저에게 카메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할 때라서 카메라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카메라를 빌리려고 하냐니까 출사에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없다고 하고 안 빌려줬는데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한테도 카메라를 빌려달랬대요. 물론 이 친구도 카메라가 없어서 못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둘이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일단 맞짱맨이 분명 불순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빌리려한다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떠올린 건 바로 그랜저 동호회 출사였습니다. 비록 자기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맞짱맨은 그랜저를 타고 다녔고 그런데 뭐 여자 나오고 하면 같이 친목질도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친구는 100% 누드 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닐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며칠 뒤에 맞짱맨이 저를 라페스타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냐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누드 사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짱맨이 다녀온 곳은 친구 말대로 정말 비공개 출사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자다 보니까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못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서약서를 썼대요. 그래서 아니 서약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보내놓고 안 보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 하니까 결국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새벽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엄청난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영상요. 바로 양혜원이 올린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맞짱맨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필 맞짱맨이 5차례 정도 갔던 출사 현장에 양혜원이 있었던 겁니다. 맞짱맨이 보내준 사진과 대조해보니 분명 확실했습니다. 맞짱맨은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부터 양혜원 카드를 언제 뽑을지 고민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슈가 되니까요. 저도 뭐 그런 맞짱맨을 응원해주긴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런 음란한 출사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뭐 물론 제가 달라고 했지만 유포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도 맞짱맨이 야동 같은 거 찾으면 보내주긴 했지만 그거랑 자기가 직접 찍은 걸 유포하는 건 다른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죄로 양혜원 측 변호사에게 제보해봐야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기가 사진 찍어놓고 자기 주변인이 찍은 척 유튜브에 썰올려서 조회수 빨아먹고 글쎄요. 저도 양혜원에 대해 비판적인 글 쓰고 영상 찍었지만 직접 찍었던 사람이 저러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맞짱맨이 보내준 양혜원 사진이 있고 유포된 사진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맞짱맨이 자기가 찍었다는 걸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 영상에 나온 카톡 대화들이 조작이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조작이라면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맞짱맨님 스스로 아시죠?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 캡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카톡창에 그대로 있어요. 경찰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카톡창 띄워서 그대로 보여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맞짱맨님도 이 정도 준비는 되어 있으시니까 저랑 무슨 유흥업소를 같이 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맞짱맨이 유흥을 굉장히 즐기나 봐요.
저는 태어나서 저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존경스럽기도 해요. 홍길동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에도 3탕씩 다니고 그래요. 일산에서 홍대 갔다가 강남 갔다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제 나이 때에는 아니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3번씩 하고 다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언해줄 친구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저한테 카톡 남긴 것도 많습니다. 일산에서 같이 걸어다니면 그냥 유흥 내비가 따로 없어요. 저 오피스텔에는 안마가 있고 저기엔 오피가 몇 개 있고 저기 가는 저 여자 옷 입은 거 보니까 딱 책녀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전화 거니까 자기가 T라서 전화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T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준다더니 그게 뭐 성매매 업소 대기실인가 그랬습니다. 그런 용어도 맞짱맨 통해서 배웠어요. 카톡 대화를 좀 살펴볼까요? 유튜브 영상 얘기를 하면서 몇 분에 나오는 여자가 유명한 키스방 아가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흥 게시판이 난리 났대요. 잘 주는 걸로 유명했고 자기도 만나봤답니다. 유흥 게시판 하니까 맞짱맨의 무용담이 생각납니다. 얘가 일반적인 커뮤니티는 안 하지만 물론 일베는 눈팅하죠. 유흥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다는데요. 유명해지게 된 썰을 하나 푸는데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눈팅을 하는데 아가씨들이 회식을 하면서 사진을 올리고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할인권인가 이용권인가를 준댔다고 합니다. 근데 맞짱맨이 매의 눈으로 어느 노래주점인지를 찾아내서 고민하다 새벽에 홍대 쪽으로 있는 그 노래주점에 가서 할인권인가 이용권인가를 받아서 인증하고 네임드가 됐다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대체 챙녀들 회식하는 자리에 뻘쭘하게 문 따고 들어가서 저 어느 사이트 회원인데 할인권 준대서요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 자기만큼 유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유흥 관련 일베글을 저에게 보내며 대한민국의 책녀가 얼마나 많은지 전문가 설명한다 라고 한 뒤에 올린 게 바로 유튜브 이 영상입니다. 또 재밌는 썰이 있나요? 썰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근데 19금 안 걸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책녀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근데 나중에 인스타 염탐해보니까 출산을 했더랍니다. 계산해보니까 자기랑 여행 갔을 때 임신 8개월이었대요. 근데 담배 그렇게 많이 피워대는 걸 보니 그 여자 본인도 임신을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더라고요. 여행하니까 생각난 건데 맞짱맨이 과거에 여자랑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책녀였어요. 본인 말로는 그런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기가 해외여행 간다고 말을 하면 그 여자들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행 경비 대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고 남들한텐 여자랑 해외여행 갔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책녀랑 여행을 갔는데 그 여자가 다른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이랑 클럽에서 밤새 놀고 다음날 낮에 돌아오는 바람에 패키지 여행인데 일정 망쳤다고 불평한 적도 있어요. NTR이 따로 없네요. 또 한 번은 분위기 좋았었는데 같이 간 책녀가 하필 그날 한국에서 자궁경부암 확진 판정 문자를 받는 바람에 분위기가 초상집 됐었다고 우울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걸 누가 믿겠냐 하는데 사실 저한테 저기에 대해 말한 카톡 내용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맞짱맨이 꿈꿔오던 삶입니다. 제가 5천억이 생기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업소 가서 예쁜 친구 보이면 돈으로 존나 꼬셔서 여행 같이 다니는 게 맞짱맨의 워너비 라이프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5천억이 없는데도 꿈을 이뤘으니 행복한 삶 같습니다. 맞짱맨은 주로 어느 업소를 많이 다니나요? 저는 제가 못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맞짱맨에게 많이 물었어요. 맞짱맨은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인데 어느 정도 도가 트고 나서는 키스방만 다닌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오피랑 안마는 어차피 정해준 수위라 재미가 없는데 키스방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서 공략하는 맛이 있다고 자기 같은 고수들은 키스방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키스방 예약 문자인지 초청 문자인지 그런 걸 받고 보낸 카톡 같네요. 이거는 댄스팀 사진을 보내주며 이 멤버 중 자기가 만났던 키스방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보겸 강연 영상을 보며 자기가 유흥썰을 풀면 저만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지명이 나왔다고 연락이 올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초밥집에서 손님 오늘 싱싱한 참치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는 느낌인데 홍대에서 보던 지명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말로는 키스방 사장인지 실장인지한테 신임 여직원이 들어오면 연락이 오고 그런데요. 면접하는 것도 구경하고 뭐 그 정도 입지였다고 합니다. 키스방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저는 맞짱맨 덕분에 주식에 4천만원 투자해서 3천만원을 벌었어요. 그게 네이처셀이라는 주식이었는데 맞짱맨이 그 주식을 사라는 이유가 키스방 사장에게 들은 소스인데 무조건 오른다고 사라고 했답니다. 키스방 자주 다니는 친구 덕에 돈도 벌고 득받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 주식을 산 건 제 판단이었고요. 맞짱맨한테 추천받은 주식 산 제 친구는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맞짱맨을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주식 고수의 비결은 바로 키스방이었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유흥을 다녔다고 하던데 2018년이 옛날인가요? 2019년에도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연락을 안 했으니까. 글쎄요 뭐 어제도 옛날이니까. 네. 지금 여자친구분도 계시던데 그분은 그런 직업이 아니겠죠?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인기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팬분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랑 맞짱맨이랑 다른 친구랑 일산의 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맞짱맨이 여자 증명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친구가 사진을 보자마자 이건 또 어느 키스방에서 만난 여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짱맨이 농협 직원이랬나 뭐 그랬는데 은행에서 만나서 번호를 땄다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맞짱맨을 데리고 제 페북 친구들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페북 스타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맞짱맨이 그날 처음 보고 그분에게 패매로 장문의 고백글을 보냈습니다. 그 페북 스타분이 그때 저한테 그걸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난처해 하길래 제가 진짜 맞짱맨이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맞짱맨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 텐데 제가 저 패매를 봤다는 사실은 모를 거예요. 아무튼 맞짱맨이 번호를 따서 누군가와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짱맨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지만 아무튼 여자친구가 생겼다는데 다짜고짜 키스방 아가씨로 몰아붙이는 친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계속 맞짱맨의 여자친구가 키스방 아가씨가 맞다 말했고 맞짱맨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사실 맞짱맨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저라도 여자친구를 키스방 아가씨라고 해버리면 화날 것 같아서 일단 친구에게 입 좀 다물라고 맞짱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냥 키스방 아가씨 맞는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맞짱맨이 그 여자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키스방에서 만났대요. 밖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길래 맞짱맨이 화가 나서 싸대기를 한 대 후려갈겼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후려갈기고 여자가 울길래 자기는 차를 타고 가려는데 그 때린 장소가 하필 일산 서부경찰서 앞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맞짱맨을 신고했고 차에 타서 출발하려던 맞짱맨은 경찰한테 제지당해서 그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맞짱맨에게는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그 후 맞짱맨은 가족과 함께 사는 그 여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관 앞에 고기 선물 세트와 장문 편지를 남겨두었는데 그걸로 인해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현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게 성립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맞짱맨은 자기가 그 여자에게 미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남자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여자가 생각할 거라는 판단이었다네요. 이것도 너무 허무맹랑한 소설 같죠? 전가기로 떼어보세요 맞짱맨님. 전에 맞짱맨이 개명하게 됐다는 썰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맞짱맨은 공익 출신인데요. 소집 해제 직후인지 그때쯤에 자기가 업소에서 만난 여자 썰을 굉장히 푸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여자 연예인을 굉장히 닮았다면서 그 여자를 연예인 이름으로 부르곤 했었는데 그 연예인분에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으니 그건 스킵할게요. 아무튼 그 여자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 어떻게 사귀는지 이런 썰을 계속해서 푸는데 저한테 말할 때마다 다 다르고 다른 친구한테 말하는 건 또 다르고 이러니까 듣기가 진짜 싫더라고요. 대체 만나서 관심도 없는 책녀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아무튼 그 얘기만 나오면 노골적으로 딴짓하면 안 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맞짱맨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했던 거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어서 그 썰을 풀어주는데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일하던 업소를 신고했고 그 덕에 일산 성매매 업소들이 쭉 타격을 입게 돼서 업소 사장들한테 목숨을 위협받아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일산 동부경찰서 여청과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다네요. 이 얘기를 문자로 보내니까 자기 성매매 사실이 걸릴 게 두려웠는지 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캡처각 잡으려고 이상한 말을 하지 말래요. 자기 이름까지 개명하게 된 그 사건을 기억 못한다? 제가 어차피 네 성매매 증거 차고 넘친다고 굳이 일부러 캡처각 잡을 필요 없다고 말을 하면 따지니까 포기했는지 그 여자 얘기하지 말라며 자기는 심각하다는 말을 합니다. 문자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끝에 맞짱맨과 나눈 문자 모조리 다 공개할게요. 본인 말로는 제가 사과 영상 대본까지 써가며 협박했다는데 과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풀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여기서 더 풀썰이 있다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도 힌트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3부에서는 맞짱맨이 백수 시절 어떻게 유흥에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었는지 맞짱맨의 인생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부가 그의 추한 모습을 다뤘다면 3부는 그의 한심한 모습에 대해 다루는 영상이 되겠네요. 네, 그럼 잠시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